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를 가이드해드리는 효린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미 공지해드린 바 있죠.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손쉽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입니다. 영상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영상만 틀어주다 보면은 때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어 책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어 책도 읽어주다 보면은 조금 더 마음이 생깁니다. 일상에서 대화로 한번 해보자. 혹은 대화를 할 때 영어를 섞어서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일상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효린아, 가서 월을 좀 가지고 올래? 효린아, 엄마한테 가서 책 좀 여기로 bring 해달라고 할래? 와, 오늘 아빠가 디너를 만들었는데 여미야, 여키야, 어때?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를 완전히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쓰는 것을 영어와 우리말의 무분별한 혼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혼용을 하시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가 영어와 우리말을 헷갈려 하거나 영어와 우리말 습득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언어의 모든 어휘들은 그 어휘가 다른 어휘들의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어순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말과 영어만 해도 완전히 어순이 반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든 예문을 한번 보자면 효린아, 가서 월을 좀 가지고 올래. 물을 의미하는 월을은 어언 같은 관사라든가 복수형 전미사 s가 붙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월을은 a glass of 같은 단위와 종종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water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표현을 할 때 그 표현 의미에 따라서 와야 되는 어순이 있습니다. 그 어순에 water이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말 속에 water를 넣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water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문법적인 특성과 water이 다른 단어들에 미치는 영향들 혹은 어순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즉, water이라는 단어가 물이라는 것 의미 하나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어휘 수준에서라도 영어를 우리말에 조금 섞어서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시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안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때까지 어느 정도 사용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영어 책이나 영어 영상에서 접하는 영어가 훨씬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부모가 우리말과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바로 뭔가 당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엇이 맞고 아닌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와 우리말을 무분별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이가 올바르게 영어를 쭉 장기간 접하다 보면은 희한하게 우리말과 영어를 혼용해서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아이가 어릴 때 영어와 우리말을 함께 접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국어인 우리말과 영어를 완전히 칼같이 분리해서 아이가 습득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은 영어가 익숙하고요. 어떤 표현은 우리말이 더 익숙합니다. 이렇게 막 섞어서 습득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노출을 하다 보면은 개월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서서히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따로따로 습득을 하기 시작하고 따로따로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섞어서 뱉어내는데 아이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영어를 하고요. 우리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말만 쓰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섞어 쓰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아이가 올바르게 영어와 우리말을 제대로 노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부모가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서 쓰는 것은 엄격하게 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재미교포들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재미교포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구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어권 국가에 가서 장기간 거주를 하다 보면은 서서히 영어를 잘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습득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우리말과 영어를 자유자재로 짬뽕해서 섞어서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도 잘 습득을 못하고 영어도 잘 습득을 못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두 개의 언어를 아주 잘 습득을 했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섞어서 말을 해서 그렇지 미국 친구들한테 가서는 영어로 제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부모한테는 온전하게 한국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상에서는 자기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니 자연스럽게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잘 듣고 있다면은 아이가 혼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모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정에서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부모가 꼭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또한 같은 현상이지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깜빡하셨으면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효린파파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효린파파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